자, 우선 1페이지, 세트 3의 1페이지. 요게 혹시 못 푼 문제 있나요? 자, 2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선 요 조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이게? F랑 G가 뭐다? 역함수, 그지? 역함수 관계라는 얘기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G1의 값을 일단 구하고 싶어. 그러면 G1의 값을 뭐 A라고 놔봐요. 그러면은 F랑 G랑 역함수 관계니까 G1이 A면 FA가 1이란 얘기죠. 그쵸? 그럼 FA는 뭐야? 이거는 3분의 1에 A-1제곱 아니에요. 그죠? A-4제곱. 요게 지금 1이 된다 이런 말이니까. 그지? 그럼 요 부분이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A는 몇이에요? 4가 되겠지. 자, 그래서 A가 4니까 G1이 4입니다. G1이 4니까 문제에서 그럼 원하는 건 뭐냐면 G4가 얼마입니까? 이게 질문인 거죠. 그죠? 네, 그럼 또 똑같이 한번 더 하면 되지. G4를 B라고 잡아요. 그럼 이거는 FB가 4란 얘기니까 3분의 1에 B-4제곱이 4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양변에다가 밑이 3분의 1인 로그를 취할까요? 어서와. 그러면 B-4는 로그 3분의 1의 4인가? 이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4를 넘겨주니까 B는 로그 3분의 1 거슬리니까 마이너스를 빼주고 3의 4제곱에 얘 넘어오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 4라는 거는 로그 3의 4제곱이랑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놈에서 요 놈을 계산해주면,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주는 거니까요. 결국 로그 3의, 자, 얘가 빼는 거니까 분모로 내려가겠죠? 4분의 81 이렇게 되겠지, 그지? 로그 3의 4분의 81 5번이 되겠다. 지난 시간에 좀 프린트 하실 테요. 자, 그럼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좋아, 문 좀 닫아줘 봄수아. 자, 일단 두 번째 페이지에 24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24번은 자, 이 문제는 자연수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얘네 둘에 대해서 교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일단 A부터 좀 살펴보면 M이 10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라는 집합을 우리가 이제 원소 나열법이라 그러죠. M 자리에 10 넣고 11 넣고 12 넣고 이렇게 써보면 10 집어넣으면 4제곱근 10이니까 10의 4분의 1제곱, 그 다음에 뭐 11의 4분의 1제곱, 12의 4분의 1제곱 이런 숫자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지? 쭉 가가지고 끝이 없죠. 그죠? 끝도 없이 가는 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n이 100 이하의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자, n자리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 보면 로그 2의 1, 그 다음에 로그 2의 2, 그 다음에 로그 2의 3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서 마지막에 로그 2의 100 이렇게 끝나는 집합이 B집합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두 집합에 겹치는 원소,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원소란 어떤 걸까요? 뭐 가령 예를 들어 이런 로그 2의 3 같은 이런 숫자가 이 A 집합에 들어갈까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죠. 얘는 로그 얼마고 얘는 10의 막 4분의 1제곱 이런 거니까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합과 이 집합에서 겹치는 숫자를 찾는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어? 쭉 나가다 보면 여기 나가다 보면 16의 4분의 1제곱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16의 4분의 1제곱이 얼마예요? 2잖아. 2. 그치? 그 2라는 숫자는 이 밑에 있는 B집합에도 들어있겠네. 그치?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A라는 집합에서 이렇게 자연수가 되는 2라든지 또 쭉 가다 보면 3도 나오겠죠. 그죠? 그런 자연수가 되는 애들을 B와 겹치는 원소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지? 더 단순하게 말하면 결국 뭐야? B의 원소 중에 2 이상의 자연수들을 골라라 이런 말로 보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로그 2의 2 같은 것도 자연수죠. 1이잖아. 그치? 근데 1이라는 숫자는 지금 요 A집합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잖아. 그치? A집합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가 아까 찾은 2였거든요.
그럼 그 이후로 2, 3, 4, 5, 6, 7 이런 자연수들은 다 있으니까 자 B집합 중에서도 이 이상의 자연수가 되는 케이스만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밑이 2인 로그 중에서 2 이상의 자연수 그 로그 2의 4하고 그 다음 로그 2의 8 그 다음에 로그 2의 16 그 다음에 로그 2의 32 그 다음에 로그 2의 64까지가 그치? 요 로그 2의 100 이하의 숫자 중에 자연수가 되겠지. 더 간단하게 말하면 2, 3, 4, 5, 6이죠. 네, 그래서 2, 3, 4, 5, 6 이 6개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얼마예요? 2, 3, 4, 5 5개구나. 2, 3, 4, 5 5개 더하면 20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페이지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 있니? 넘어가도 돼요? 범석이 다 풀어봤어? 오. 좋아요. 자, 세 번째 페이지로 갈게요, 그러면. 자, 세 번째 페이지에 좀 나왔니? 먼저 쓰시고. 자,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일단 28번을 먼저 풀어볼게요. 범석 28번 풀었어? 오. 민석이는? 승현이는? 풀었어? 혜진은? 여기까지밖에 안 풀었어? 그래? 자, 28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삼각형 ABC의 넓이가 뭐 2분의 9다 이런 게 있고 D점의 좌표가 0,4다. 그러니까 지금 Y가 4라는 요 라인에 걸쳐 있는 B점과 C점이 포인트죠. B점과 C점이 포인트인데 B점 같은 경우는 fx 위의 점이니까 Y는 A의 x제곱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인데 Y좌표가 4인 거잖아. 그럼 4는 A의 x제곱을 만족할 테니까 x는 뭐냐? 로그 A의 4겠죠.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B점의 좌표는 지금 로그 A의 4, 4 이렇게 되는 거고 자, C점의 경우에는 똑같이 Y좌표가 4인데 얘는 B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함수 위의 점이죠. 그럼 또 밑을 B로 하는 로그를 취하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테니까 자 부호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C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로그 B의 4입니다. 그리고 Y좌표는 4가 되겠고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D라는 점이 BC를 2대1로 내분한대요. 그러니까 CD의 길이하고 BD의 길이가 1대2 비율인 거죠. 그지? 근데 CD의 길이라는 게 결국 C점의 X좌표에서 부호만 바꾼 거 아닌가? C점 X좌표는 음수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부호를 바꿔줘야지 이게 CD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CD 대 BD가 이게 문제에서 1대2라고 알려줬는데 이 CD라는 선분의 길이가 아까 우리가 구한 그 X좌표에서 부호 바꾼 거 로그 B의 4인 거고요. 그 다음에 BD는 요 로그 A의 4 이거는 부호가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로그 A의 4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게 1대2가 되는 거고 내항이고 외항이고 하면 로그 A의 4가 2 로그 B의 4인 거니까요. 이거는 B한테 붙여주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없어지고 2분의 1로 들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결국 A가 B의 2분의 1제곱이랑 같은 거고 다시 말하면 B가 A제곱이랑 같은 거죠. 그렇죠? 요걸 알려주는 겁니다. 요 2대1이라는 거는 요걸 알려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요거 하나 찾아놓고 그다음에 넓이가 2분의 9라는 거 좀 사용해 볼게요. 넓이가 2분의 9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를 높이로 가질 텐데 여기를 높이로 가질 텐데 이 높이가 지금 얼마니? 그치? 요 A점의 좌표는 0,1인 게 당연하니까 여기 높이가 3이죠 지금. 높이가 3이 된다는 얘기는 이 BC라는 요 선분의 길이가 얼마예요? BC 곱하기 높이 3 곱하기 2분의 1 했을 때 그게 지금 2분의 9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 BC의 길이는 얼마다? 3이다. BC의 길이가 3이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1대2라고 했던 요 길이의 비율이
그냥 그대로 길이인 거 아닌가? 그지? 여기 CD 길이는 1인 거고 BD 길이는 2인 거고. 다시 말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잡았던 요 좌표 요거 요 B의 좌표 요게 그냥 바로 2라고 나오는 거죠. 요게 2라고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와. 그럼 A 값이 2가 되겠고 A가 2면 아까 전에 B는 A제곱과 같았으니까 B는 4가 되겠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죠? 답은 6입니다. 4번이죠. 자, 이 페이지에 또 물어볼 거 있나요? 민주 이거 프린트 풀었나? 어려워요는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풀어봤다는 거 안 풀어봤다는 거. 꺼내봐 일단.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서 네 번째 페이지. 여기는 두 문제 다 한번 해볼까요? 자, 29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 이랬는데 범수이 맞았어 이거? 29번 맞았어? 민석이는? K 넘겨서 그냥 10이다? 보통 이제 이걸 만나면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지 않을까? 그죠? t로 이제 치환을 하면 보통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 그럼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k 플러스 10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죠? 그러면 이런 식을 만났을 때 이게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보통 이제 여기서 판별식을 쓰기 쉽거든요. 근데 여기서 판별식을 써가지고 얘가 그러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려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판별식에 짝수공식 쓰면 1 플러스 k 마이너스 10 요게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k가 9 이하다 이렇게 돼요. 그럼 1번을 답으로 체크하기 쉽단 말이죠. 근데 1번이 답일까? 1번이 답이 아닌 이유가 뭘까 그럼? 승현아 날카롭게 한번 분석해봐. 왜 1번이 답이 아닐까? 거기 있었구나 딱. 자, 왜 1번이 답이 안 될까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가 중간에 이 x제곱을 t로 뭐 했죠? 치환을 했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건 x가 그렇다는 얘기지. 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 조건을 모든 실수 t에 대하여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이렇게 치환을 하는 순간 항상 이 t는 이제 어떤 숫자로 한정이 돼? t는 0보다 큰 숫자로만 한정되는 거야. x 자리에 음수를 넣더라도 2의 x제곱은 양수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수 방정식이나 뭐 지수 부등식 풀 때 이렇게 치환하면 항상 치환해주고 t는 0보다 크다 달아주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자, 요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돼. 그러면 무조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만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 조건이 달리면 얘기가 다르죠. 이 그래프가 만약에 x축하고 이렇게 만나더라도 이게 t값이 음수인 상황에서 만나는 건 상관이 없단 말이죠. 이렇게 생겼어도 y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t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만 보면 되는 거야? 여기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지만 우리는 t가 0보다 큰 부분에서만 생각할 거니까 이쪽 부분의 그래프만 보면 되고 이쪽 부분의 그래프는 0보다 크잖아.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럴 수.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요렇게 되는 경우거나 자 또는 판별식은 0보다 큰데 그러니까 요 그래프처럼 x축이랑 두 번 만났는데 근데 그 만나는 두 포인트가 둘 다 0 이하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0 이하다 그러면은 일단 판별식은 요렇게 되고 자 0을 집어 넣었을 때는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자, 요 식을 우리가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얘를 ft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그러면 f0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래프가 또 이렇게 생기면 안 되잖아 또. 그죠? 그러면 요렇게 생기지 말고 요렇게 생겨야 돼 라는 건 뭘로 표현하죠? 축방, 그지? 축의 방정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축의 방정식은 이미 어때요? 이미 음수예요. 축의 방정식은 이미 마이너스 1이라서 요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요 두 가지 범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판별식은 이미 위에서 써봤어요. 여기서 나오는 범위는 K가 9보다 크다가 될 거고, 자, F0이 0 이상이다.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10인데 요게 0 이상이니까 자, 10보다 K가 작거나 같다. 결론 K는 9보다 크고 10 이하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에서 얻어질 수 있는 범위는 요거고 두 번째 상황까지 생각한다면 이것도 괜찮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K가 얼마까지 가도 괜찮아? 10까지 가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고, 실제로 K가 10일 때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맞지? 그래서 포인트는 치환했을 때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생긴다는 거, 그거를 잘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옆에 30번도 볼게요. 자, 30번은 일단 요 문제를 풀기 전에 요 얘기부터 할까? 여러분이 이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프 중에 요렇게 생기는 그래프하고 요렇게 생기는 그래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죠? 요렇게 생긴 그래프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그래프 전체적으로 다 그려놓은 다음에 그 그래프에서 X축보다 아래 있는 부분을 요렇게 접어 올리는 거죠. 그쵸? 가령 예를 들어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생긴 fx가 있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요 부분은 그냥 가만히 내비두고 자, 요 밑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접어 올려가지고 요렇게 만드는 거죠. 그죠? 제일 자주 등장하는 형태고요. 맞죠? 근데 이제 요거처럼 x에만 골라서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걸까? 만약에 그래프가 똑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프가 똑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다 이제 x에만 이렇게 절대값이 씌웠어. 이렇게 뒤집어. 어떻게 뒤집어?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은 부분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니야? 아, 이 부분을 이 0보다 작은 여기를 여기 이렇게 뒤집어? 그럼 불연속이 되겠네? 그렇지. 일단 이 그래프에서는요. 요 부분에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은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의 그래프는 갖다 버리고 이 부분만 남겨놓고요. 이 부분만 남겨놓고 그럼 이쪽 부분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요 그래프를 y축 대칭시키는 거예요. 그죠? 요 그래프를 y축 대칭시켜서 요렇게 그리는 거죠. 요렇게. 그거 말한 거였네. 아, 그런 거야? 국어의 문제인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이 fx도 지금 보면 로그 6의 절대값 x 요렇게 x에만 절대값 씌웠죠. 그러면 두 번째 말한 것 같은 요런 방식으로 그려야 되겠지. 그러면 자, 요 녀석의 그래프는 대충 이런 모양일 거예요. 로그 6의 x가 원래 이렇게 가는 그래프잖아. 그지? 근데 얘는 지금 x축보다 다 큰 쪽에만 있잖아. 그러니까 지울 건 없고 요 그래프를 그대로 한번 복사해가지고 요렇게 대칭시키는 거죠. 요렇게. 요런 느낌의 그래프일 겁니다. 요 그래프가 fx가. 자, 그럼 이제 가나를 이용해서 fx가 아니라 요거의 그래프죠, 지금. 요거의 그래프 요거인 거고요. 자, fx의 그래프는 이제 밑에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그려봐야 되겠지. 자, fx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0부터 2까지는 직선이네요. 그죠? 2,1을 지나가는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밑에는 그릴 필요가 없고, 자, 그래서 여기가 2, 여기가 4, 그 다음에 여기가 6, 여기가 8, 뭐 이렇게 가겠죠? 이 반대쪽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은 0부터 2까지만 봤을 때는 2분의 1 x니까 여기를 지나가게 직선 하나 그어주면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어주고 그 다음에 나 조건의 이 첫 번째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함수? 우함수. 좌우 대칭, 그지? 우함수. 그러니까 요 선을 그대로 대칭시켜가지고 자 여기를 지나가게 요렇게 그어주면 되겠죠? 요렇게,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이 V자 모양의 그래프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지? 주기가 4짜리 주기함수라 그랬으니까 요 놈을 그대로 이제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지. 그지? 요렇게 V자, 요렇게 V자, 이런 식으로 계속 V자가 붙어있는 요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지? 요렇게 가는데 여기다가 이제 좀 전에 봤던 요런 녀석을 그릴 거야. 근데 이 친구는 로그 6의 x가 기본 베이스니까 일단 1,0 무조건 지나죠. 로그 그래프 1,0 지나니까 여기를 지나갈 거고요. 1,0 지나갈 거고 그 다음에 또 확실하게 지나가는 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x 얼마 집어넣고 싶어? x에다 얼마 집어넣고 싶어? 상식적으로다가 여기 x에 얼마 집어넣는 게 제일 계산하기 편해요? 1은 넣었잖아. 1,0 지나가는 건 알고 얼마 넣어야 돼? 6 넣어야지. 6,1 지나가죠. 6,1 그죠? 6,1 여기다 딱 찍어놓고 그치? 여기를 두 개를 지나가게 로그 함수를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요런 로그 함수가 되겠죠. 반대편도 똑같이 반대편 똑같은 거 또 하나 그리는 거니까 여기 지나가고 여기 지나가면서 요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로그 함수가 되겠죠. 그렇다면 교점은 왼쪽에서 2개 오른쪽에서 2개 대칭이니까 당연히 2개 이렇게 생겨가지고 답은 4개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자, 이렇게 지수로그를 마치고 이제 그 다음 11세트로 갈게요. 11세트. 자, 11세트 삼각함수인데 그 삼각함수 문제 중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5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5페이지 문제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있으면 해 빨리. 102번. 네, 102번. 네, 102번 한번 볼게요. 자, 삼각 부등식이네요. 삼각 부등식. 자, 이거 그냥 뭐라고? 그래? 자,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지? 코사인 그래프 그리는 거니까,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되고, 그지? 그럼 2분의 루트 3이면은 상당히 큰 값이죠. 이렇게 그으면은, 자, 첫 번째로 2분의 루트 3과 만나는 지점이, 6분의 파이.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만나는 이 지점은 6분의 11파이. 여기서 틀렸어? 네. 그러면 뭐 그냥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11파이까지니까 빼면은 6분의 10파이가 나오죠. 이 6분의 10파이 그러니까 3분의 5파이 3분의 5파이가 지금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 거니까 자 코사인 3분의 5파이를 구하세요 이건데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요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지? 코사인 주기가 2파이니까요 2파이 빼버리면은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고 자 마이너스 코사인 안에 들어가는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오나요? 그냥 씹히나요? 씹히죠 그쵸? 네, 코사인은 우함수니까요 그래서 그냥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돼가지고 코사인 60도 얼마니? 2분의 1이죠? 네. 이렇게 풀면 되겠다 4번 103번? 자 103번은 볼게요 103번은 그래도 102번에 비하면 조금 어렵죠 103번에서는 어떻게 출발해야 되냐면 우선 맨 처음에 이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요게 뭐니? 뭐라고?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앞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인데 여러분 탄젠트 제곱 세타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 분배를 시키면은 이렇게 분배를 시키면은 자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요게 3분의 1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코사인 제곱 세타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아니야? 그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플러스 사인 제곱에 하나 더 있으니까 플러스 2 사인 제곱에 마이너스 1이 3분의 1인 거죠. 맞죠? 그럼 넘어가면 3분의 4니까 결국 사인 제곱 세타가 루트 3분의 2인가? 그죠? 아, 사인 루트 빼고 그죠? 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2인 겁니다. 부호는 플러스인 것이 당연하죠. 지금 4분면 2, 4분면이라고 얘기해 줬으니까 사인은 플러스겠지. 그지? 그럼 코사인은요? 코사인은 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사용하면 1 마이너스 3분의 2 하는 거니까 코사인 제곱이 3분의 1이겠지? 그럼 코사인은 루트 3분의 1인데 근데 조심할 거는 부호가 어때요? 지금 2, 4분면이기 때문에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얘는 3분의 루트 6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니까 사인에서 코사인을 빼면은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고 1번이잖나? 그쵸? 뺐잖아. 사인 빼기 코사인이니까 부호 플러스로 바뀌어야죠. 자, 두 번째 페이지로 가서 자,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일단 104번부터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104번에서는 일단 가장 처음에 눈에 띄는 거는 사인 파이 플러스 x예요. 민주, 사인 파이 플러스 x는 뭐랑 같지요? 사인 x랑 같나요? 그치? 몇 사분면이야 이거? 3, 4분면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x가 돼야죠. 자, 그래서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k-1 앞에 묶여져 있고 사인 x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이 fx의 최소값이 3k라 그랬거든? 여러분이 봤을 때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으면 이때 이 식의 최소값이 뭐일 것 같아요? 이 식의 최소값. 자, 우리 혜지가 대답을 잘 해줬어. 자, 이 식의 최소값을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식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확실해요? 여기서 약간 이래도 되나? 이렇게 생각 한번 해야지. 그치? 이게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최소값이 되려면은 이 k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무슨 수여야 돼요? 양수여야 돼, 양수. 니네 만약에 3sin x를 만났어. 3sin x를 만났을 때 얘의 최소값이 뭐냐? 고민하지 않고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마이너스 3sin x를 만났어. 그럼 이때 최소값을 구할 때도 이걸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이때는 오히려 sin x가 플러스 1이 됐을 때가 이 식 전체의 최소값이 되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최소값을 이거다라고 말을 하려면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k-1이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때의 최소값을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k-1이 음수일 때 이때는 최소값을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러면? 이땐 오히려 sin x가 얼마가 되는 순간이? sin x가 플러스 1이 되는 순간이 최소값이잖아요? 혜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지? 그래서 얘 sin x가 플러스 1이 된다면 그때 이 fx의 값은 그냥 k-1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fx의 최소값이 이거일 때와 이거일 때가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맞출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2번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냥 최소값이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문제에서 최소값이 3k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풀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렇게 풀면요 4K가 1이니까 K가 4분의 1이 되거든요. 그죠? 그럼 K가 4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정답이 안 나오겠지. 왜? K가 4분의 1이면 이 K-1이 양수가 되나요? 안 되거든요. 모순이잖아, 모순. 그치? 이거는 지금 모순된 결과가 나온 거고, 오히려 2번으로 가서 K-1 자체가 최소값이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그게 3K랑 같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래야지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게 문제에서 말하는 제대로 된 K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각을 할 수 있었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K가 이렇게 결정됐다면 fx는 마이너스 2분의 3 sin x죠. 근데 f 6분의 파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2분의 1 곱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조심할 부분이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105번. 자, 105번으로 갈게. 105번. 요거는 이거 맞았니? 민석이 풀었니 이거? 저요? 여기까지 못 왔어? 혜지는? 어? 승현이는? 아 풀었는데 틀렸어? 민주는? 진짜 이거 풀어봤어? 자 일단 이 문제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지금 x-6분의 파이, 뭐 x 플러스 3분의 파이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어떻게 해줘야 돼? 바꿔요. 어떻게 바꿀 거야?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거야? 어떻게 바꿀 거야? 어? 그렇지 그렇지. 일단 치환이 들어가야 돼. 너네는 지금 미적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x-6분의 파이 이런 거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치환밖에 방법이 없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x-6분의 파이라는 값을 t로 치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지? 근데 이제 치환을 하게 되면 당연히 x의 범위도 어때요? 요 범위도 이제 t의 범위로 바꿔놓고 생각해야 되겠지. 맞죠?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라면 t의 범위는 거기에서 6분의 파이씩 빼야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6분의 7파인가요? 그리고 오른쪽은 6분의 5파인가요? 자, 요렇게 t의 범위가 바뀌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부등식을 다시 써보면 2 코사인 제곱 t 마이너스 3 사인 이거 뭐라고 써야 돼? x를 내가 x-6분의 8을 t로 치환했잖아. 그러면 이 x 자리에다가는 뭘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이거 이렇게 넘겨가지고 t 플러스 6분의 파이를 집어넣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게 되면 6분의 파이랑 3분의 파이가 더해지면서 얼마가 돼? 2분의 파이 플러스 t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2분의 파이 플러스 t로 놓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처리가 가능하지. 그치? 2분의 파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각변환하면 되잖아. 민주야,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t는 뭐죠? 응? 정확하게 자신 있게. 코사인 t요. 그렇지. 코사인 t. 그치. 부호가 플러스인 게 맞죠? 맞죠? 사인 기준으로 부호를 정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코사인 t로 바뀌면은 자,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3 코사인 플러스 1. 요게 0보다 작단가요? 그죠? 그럼 요거는 1, 2에 1,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코사인의 범위가 코사인 t의 범위가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데,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뭐 당연한 거니까 자 2분의 1 이상이다. 요게 주목할 부분이 되겠죠. 그쵸? 요게 주목할 부분이고, 자 이제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코사인 그래프를 요 범위에서 봐야 되잖아 지금. 요 범위에서 봐야 되니까 자, 코사인 그래프를 요렇게 그리면 여기까지가 원래 파이잖아요. 그죠? 반대쪽에 요렇게 그리면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파이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6분의 7파이는 여기 조금 더 간 거죠. 조금 더 가가지고 한 뭐 여기쯤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6분의 7파이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는 파이보다 약간 앞에 쪽이니까 여기쯤에 이렇게 6분의 5파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그래프는 요만큼이 되겠고요. 요만큼의 그래프 중에 여기까지 중에 2분의 1 이상인 포인트를 찾을 거니까 2분의 1을 그어야 되겠네. 2분의 1이면은 여기쯤에 있겠죠. 이렇게 쭉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만 말하겠네. 그죠? 요만큼. 여기만 요렇게. 그치? 그러면 요거는 범위로 따지면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지점 여기 얼마죠? 3분의 파인가요? 요 반대쪽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파이겠지. 그치? 자, t의 범위 나왔습니다. t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3분의 파이까지고요.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해주면 끝나요? 누구의 범위로? x의 범위로 바꿔주면 끝나는 거지. 그치? 자, t가 아까 x-6분의 파이와 같았기 때문에 여기다 x-6분의 파이를 넣어준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6분의 파이를 그냥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은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그치? 맞나요? 그러면 a 플러스 b는 얼마? 마이너스 6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1을 더한 거니까 1번이 되겠네. 그죠? 이렇게 풀면 되겠고, 뭐 106번은 어렵지 않은데. 그죠? 승현이 106번 맞았니? 너 그 104, 105, 106 다 틀렸어? 아, 오 마이 갓. 106번도 한번 할게요, 그러면. 자, 106번은요. 3sin ax 요거와 y는 마이너스 1의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1이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 생각을 할 수 있겠네. 주기가, 이 함수의 주기가 2파이를 a로 나눈 요게 주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a분의 2파이가 주기예요. 그러면 여기 끝에가 지금 a분의 2파이니까 여기 끝에가 a분의 2파이니까 요 중간에 여기는 a분의 파이겠죠. 그럼 지금 알파와 베타의 한가운데 있잖아. 알파와 베타의 한가운데 여기는 a분의 파이와 a분의 2파이의 한가운데잖아. 그럼 여기가 a분의 1.5파이 아닌가? 그럼 이런 얘기네. 알파랑 베타랑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은 요게 a분의 1.5파이다. 그죠? 그럼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예요? a분의 3파이? 자,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야. 그러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했으니까 자, 코사인 a분의 3파이 요렇게 한 게 이게 지금 2분의 1이래요. 근데 우리가 딱 처음 생각나는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첫 번째 값이 얼마예요? 3분의 파이잖아. 그럼 얘를 3분의 파이라고 한번 가정해봐. 얘가 3분의 파이다. 그럼 A 얼마야? 9잖아. 9. 9가 답이지. 그죠? 자, 9라고 처리하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107번 보겠습니다. 107번. 이 107번 맞추는 사람 있을까? 승현이? 솜석이? 어? 뭐라고? 난감하다고? 자, 일단은 요런 식 안에 지금 sin A, sin B, sin C가 같이 들어있죠. 그죠? 요런 패턴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뭐죠? 여러분 물론 기본적인 사인 법칙이 요거 분의 요거랑 사인 C분의 C가 같다.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인 법칙의 형태잖아요. 근데 이거만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비 대 C 요거 많이 쓴단 말이야. 그지? 그럼 지금 같이 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이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쓰여져 있을 때는 우리가 이걸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A 제곱 대신에 그러니까 사인 제곱 A 대신에 A 제곱 넣어주고 여기도 전부 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요렇게 쓰는 게 가능하죠. 그렇죠? 너무 빨리 오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요렇게 써줄 수가 있고 그러면 요거 하나 찾아놓은 상황에서 이제 코사인 A 한번 표현해 봅시다. 코사인 A는 코사인 법칙으로 표현해야지. 그지? 의민아 저번 시간에 받은 프린트 있지? 예.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이죠. 이거를 어떻게 잘 섞어가지고 코사인 A의 값이 될 수 없는 걸 찾아라. 그러니까 뭔가 코사인 A가 어떤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닌가? 그치? 범위를 찾으라는 거죠. 코사인 A의 범위를. 근데 범위를 찾으라는 말은 다르게 생각하면 어떤 걸 찾으라는 뜻이기도 하냐면 최대값이나 혹은 최소값을 찾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니? 코사인 A가 얼마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그게 코사인 A의 최대값이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을 때 항상 써먹을 수 있는 어떤 옵션이 있죠. 어떤 스킬이 있죠. 기술이 있죠.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때 쓸 수 있는 기술.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는 거야? 뭐가 생각나? 산술기야, 산술기. 그러니까 산술기야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여기서 뭔가 진전이 됩니다. 그죠? 보통 여기서 딱 막히거든요. 자, 산술기야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A를 죽이고 B랑 C에 대한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제곱 자리에다가 요걸 집어넣어 보세요. 요걸 이렇게 A제곱 자리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이고요. 자, 분모부자에다가 다 2배씩 할게요. 이렇게 2배씩 해주면은 분모는 4BC. 그 다음에 분자에서 2B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잖아. 그지? 그럼 그냥 B제곱 하나 남고 C제곱도 하나 남죠.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요 놈을 요렇게 4분의 1 앞으로 당겨 놓고요. 자, BC분의 B제곱. 그럼 C분의 B 아니야? B 하나씩 지우고, 그죠? BC분의 C제곱. 이거는 B분의 C 아닌가?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뭘 적용할 수 있다? 산술기하를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4분의 1은 그대로 붙여 놓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산술기하를 쓰는 거니까 이 루트하고 얘네들이 곱해질 거 아니야. 그지? 곱해지면 그냥 어떻게 돼? 1 되면서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없어지면서 결국 얘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이게 코사인 A의 최소값인 거죠. 코사인 A가 2분의 1 이상이다. 그러니까 1번부터 5번 중에 2분의 1 이상이다를 만족하지 못하는 건 딱 누구? 1번이죠. 그래서 혹시 이 문제를 찍더라도 1번 아니면 5번으로 찍는 게 현명하겠지. 그지? 중간에 있는 것보다는 제일 작거나 제일 큰 애 중에 답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108번은 넘어가도 될까요? 해줘요. 108번은 그럼 그 아이디어만 좀 생각을 할게요. 108번은 여기 그거 QR을 긋고 여기 그거 이렇게 긋고 요 세 변의 길 구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다 비율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냥 여기 길이를 1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길이를 5라고 생각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 길이 2라고 생각하고 여기 길이 4라고 생각하고 비율 보면 다 나와요. 여기 5 나오고 여기 1 나오고. 그러면 그냥 이 PQR이라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뭐 여기다가 수선 하나 정도 이렇게 수선 하나 정도 이렇게 그어주시면은 여기 PQR의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와요. 피타고라스. 그렇죠? 여기가 루트 5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4랑 5가 주가는 거니까 루트 41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요만큼이 4냐, 그지? 4랑 6으로 피타고라스 돌리는 거죠. 4랑 6으로 피타고라스 돌리니까 2루트 13이 나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삼각형 PQR에서 코사인 법칙 돌리면 되지. 그치? 이거에서 코사인 세타만 찾으면, 요거 코사인 법칙으로 찾으면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도 나옵니다. 그치? 이렇게 풀면 되겠고 아니면 뭐 넓이로 풀어도 되고요. 그쵸? 네, 넓이로 풀어도 되고.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109번은 문제에서 그 낸 의도만 파악하면 아주 쉬운 문제거든요. 109번은 어떤 것만 딱 캐치하면 되냐면, 봐봐. 그리고 자, 109번은 그림이 왜 이러냐.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일단 30도입니다. 여기가 30도. 여러분 그림을 좀 보세요. 여기가 30도고, 그리고 여기가 2니까 여기 2b의 길이가 1이고요. 여기 길이가 루트 3이죠. 그리고 옆에 길이가 같다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A2의 길이도 1입니다. 그지? 그리고 뭐를 딱 보면 되냐면, 요각하고 요각이 지금 같다라 돼 있잖아.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 두 각이 같다는 거 가지고 뭐 어쩌라는 거죠? 머릿속에 두 글자가 딱 떠올라야 돼. 닮음이야, 닮음. 닮음 찾으라는 거야. 자, 찾아봐. 여기 삼각형 누구랑 누가 닮음이야? A, CE. 그치? 삼각형 ACE하고 삼각형 DAC. 이게 닮음. 그렇지 않니? 점 찍혀있는 각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라는 각은 공통으로 쓰고 있으니까 AA 닮음이죠. 그죠? 닮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거 작은 삼각형 ACE를 먼저 보시면, ACE에서 지금 C에서부터 E까지 길이하고 거기서부터 A까지 길이, 자 여기가 2, 1이죠. 2cm, 1cm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랑 닮음인 삼각형에서도 자 얘랑 닮음인 삼각형 여기 C, A 그리고 D로 연결되는 여기가 요변과 요변의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어야 돼? 2대 1이어야 돼요. 2대 1. 그죠? 그러니까 여기 길이 대 여기 길이가 2대 1 비율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닮음으로 찾아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여기 길이만 찾으면, 그러니까 AC의 길이만 찾으면 답 나오는 거잖아. 근데 AC의 길이는 너무 쉽죠. 그냥 ABC라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돌리면 나오죠. 그죠? ABC에서 피타고라스 돌리면 여기 루트 7 나오거든요. 이게 루트 7이면 답은 뭐야? 2분의 루트 7.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네. 이렇게 찾으면 되기 때문에 닮음만 잘 캐치하시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110번. 110번은 그냥 그래프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프 그렸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프 그리기가 조금 이제 어렵다, 복잡하다. 이제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써져 있으면 우리가 무슨 상황인지 그 느낌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일단 5 이하인 모든 자연수 K에 대하여 그랬으니까 K 자리에다가 1부터 넣어가지고 써봐야지. 그치? 자, 의민아, K가 1이다. K가 1이면 그때 fx는 어떻게 돼요? 사인 파이 x고요. 자, 범위는 어떻게 되지? 0부터 1까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k가 2면 사인 2파이 x죠? 2파이 x가 되겠고, 범위는 1부터 2까지. 이렇게. 자, k가 3이면 사인 3파이 x가 되겠고, 범위는 2부터 3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5개를 쓰면 되잖아. 그지? k가 4면 사인 4파이 x가 되겠고, 범위는 3부터 4까지. 자, 마지막으로 k가 5면 이거는 사인 5파이 x가 되겠고, 범위는 4부터 5까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사인 함수는 사인 함수인데 주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커져요. 점점 주기가 커지나요? 주기가 점점 짧아지나요? 아 짧아져요.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함수를 그리는 거예요. 그죠? 봐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이제. 자, 여기가 1이고 1, 2, 3, 4, 5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일단 사인 파이 일단 1 라인을 좀 그을까요? 여기를 1이다. 마이너스 1 이렇게 그어놓고 자, 첫 번째 사인 그 0부터 1 구간에서는 그냥 사인 파이 x니까 간격을 좀 맞추고 자, 여기서는 그냥 사인 x를 그리는데 사인 파이 x를 그리는데 0부터 1까지니까요. 사인 파이 x는 주기가 2짜리잖아. 주기가 2짜리 그래프의 절반만 그리는 거죠. 0부터 1까지만 그릴 거니까. 그죠? 그럼 사인 함수의 한 주기 중에 절반만 그리는 거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냥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끝났죠. 이게 0부터 1까지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2파이 x면은 이건 주기가 1짜리 아닌가요? 주기가 1짜리예요. 주기가 1짜리면은 이 0부터 1 사이에서 이미 한 주기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1부터 2 사이에서 또 한 주기 그려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 중간에 또 끊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사인 함수의 한 주기가 그대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사인 함수의 한 주기가 그대로 그려지고요. 자, 세 번째 거는 주기가 3분의 2짜리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주기가 3분의 2짜리면은 이미 여기 2라는 포인트에서 이 주기 3분의 2짜리 사인 그래프가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벌써 3개가 완성이 됐겠죠. 맞죠? 여기다 곱하기 3하면 2잖아. 그러니까 이미 3개가 완성이 됐고 이 2라는 포인트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인 그래프가. 근데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사인 그래프는 주기가 3분의 2짜리이기 때문에 자, 여기 이렇게 3등분 이렇게 했을 때 여기까지가 한 주기인 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되도록.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래서 이렇게 한 주기 되고 이거랑 똑같은 그래프가 그대로 반 개가 더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지? 이게 2부터 3 사이의 그래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그래프는 이제 주기가 2분의 1짜리가 되겠네. 주기가 2분의 1짜리. 뭐 쉽죠? 그냥 반 딱 잘라가지고 두 주기 그리면 되는 거예요. 두 주기. 그지? 그래서 요렇게 한 주기, 또 똑같이 요렇게 또 한 주기. 요렇게 두 주기 그려주면 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요 녀석은 주기가 5분의 2죠. 주기가 5분의 2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가 지금 4잖아요. 4라는 포인트에서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4라는 포인트에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주기가 5분의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4부터 5라는 이 1만큼의 구간 안에 이게 몇 주기 들어가요? 5개는 못 들어가고 일단 2주기 들어가고 반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야? 5등분이 하는 거. 그러니까 5등분은 하는데 여기서 띵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지금 한 주기가 들어가야죠.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한 주기 들어가고 또 한 주기 들어가고 그리고 반 주기 들어가고 그죠?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점점 주기가 짧아지는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고 여기다가 이제 코사인 파이 x의 그래프만 그려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그냥 주기 2짜리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되잖아. 주기 2짜리 코사인 그래프. 그럼 어떻게 와요?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되겠죠. 그쵸? 요거 한 주기. 또 요렇게 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만나겠죠. 여기서 만나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또 한 주기. 그리고 여기서 여기 중간이니까 여기를 지나겠네.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되는, 그치? 자, 요런 그래프가 코사인 그래프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몇 번 만났는지 세어보기만 하면 되겠네, 그지? 자, 여기서 한 번, 두 번, 여기가 지금 세 번, 네 번이죠, 그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11번, 12번, 13번이 되겠네, 그치? 13번. 그래프를 잘 그려보면은 13개의 교점을 갖는다, 2번. 그죠?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는 문제였다. 자, 이제 수열로 갑니다, 수열. 자, 세 번째, 세트 19네요. 세트 19. 수열로 넘어가서, 자, 세트 19에 여기 첫 번째 쪽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183번. 183번은 우리가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만났을 때 늘 써볼 수 있는 옵션이죠. 넣어보는 거지, 숫자를. 아는 게 별로 없거든. 그냥 넣어보는 거예요. 보세요. 자, 내가 첫 번째 항을 그냥 A라고 놓는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은 A7-1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규칙에 의해서 A7에서 A1을 뺀 거 아닌가? 근데 A7이 63이잖아. 63에서 A1을 A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이거 하나 해보면 그럼 이거 계속하면 되겠는데? 자, A5는 어떻게 생겼냐면 A5는 A6에서 또 1을 뺀 거잖아요. A6에서 1을 뺀 거죠. 근데 A6은 뭐야? A6-A1인데 방금 전에 구한 게 A6이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A를 또 한 번 빼면 되니까 63-2A가 되지 않을까요?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뭐 여기다 넣어보는 거밖에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넣어보면은 우리한테 유용한 결과가 나올까? 그럼 요걸 계속 하다 보면 A1이 나오겠죠. A1은 뭐 자, 규칙을 잘 살펴보면 63에서 결국 이걸 몇 개 뺐느냐만 생각하면 되잖아. 몇 개 뺐느냐, 그지? 6이 하나 뺀 거고 5가 2개 뺀 거고 이런 식이었으니까 1은 6개 뺀 거겠죠. 요렇게. 그러면 A1이 처음에 A라고 잡았으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그치? A1 자체를 요걸로 잡아놨으니까 요게 얘랑 같아야죠. 7A가 63, A는 9가 되겠죠, 그죠? 두 번째 페이지로 할게요. 자,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일단 185번.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일단 떠올리면 좋겠어. 자, 등차 수열에 일반항 있죠,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일반항은 기본적으로 몇 차 함수의 형태다? n에 대한 몇 차 함수일까? 몇 차? 1차죠, 1차. 근데 만약에 뭐 등차 수열 중에 뭐 공차가 뭐 3이고 첫 항이 5다. 그럼 일반항이 3n 플러스 2 뭐 이렇게 생기잖아.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 대한 일반항은요, 1차 함수의 형태입니다. 1차 함수의 형태라는 건 그냥 무슨 그래프야? 직선 그래프. 그치? 그런 등차 수열의 합 있죠, 합.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등차 수열의 합, 이거는 n에 대한 몇 차 함수의 형태를 늘 띈다? 예상해봐. 몇 차 함수겠어? 2차 함수죠, 2차 함수. 그렇죠.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 함수의 형태를 늘 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형태를 이용해서 푸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자, 우선 첫째 항이 215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에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 SN식을 공식으로 쓸 수 있죠? 2분의 n 괄호 2a니까 430이죠? 430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4죠. 그러면은 요게 어떻게 되냐면
2분의 n하고 요 중괄호 안에 게 뭐가 되니? 마이너스 4n 플러스 434가 되나요? 그럼 2로 나눌 수 있잖아요, 이거 그죠? 2로 나누면 어떻게 돼? n 괄호 217 마이너스 2n 이렇게 되잖아. 이봐, 몇 차식이야? 2차식이에요. 여기서 있잖아,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라고요, 이렇게. 2차 함수를 그리라고, 이렇게. 어디랑 어디서 만나요? 0이랑 2분의 217이라는 요 두 지점에서 0이랑 만나는 그런 2차 함수인 거야, 지금 SN이. 근데 SN에다가 지금 뭐 하라 그랬냐면 절대값 씌우라 그랬죠. 절대값 씌우라 그랬으니까 요 끝에서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뭐 이쪽은 뭐 생각할 필요가 없고 0보다 작은 쪽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자, 그러면 지금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만났을 때 이 값이 제일 작은 순간을 찾을 거죠. 그러면 딱 눈에 띄는 데가 여기하고 여기 아니야. 근데 자, 요 지점은 n이 0인 순간이잖아. n에다 0 넣을 수 있나? 0은 못 넣겠지. 그러면 얘랑 최대한 가까운 지점을 골라도 n에다가 1 넣은 지점이겠죠.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뭐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여기쯤에. 맞죠? 자, 그런데 요 지점 봐봐. 2분의 217이라는 거는 108.5인가요? 108.5지. 그러면 이 108.5를 기준으로 해서 양옆에 얼마가 있을까? 왼쪽에는 108이 있을 거고 오른쪽에는 109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108을 집어넣은 값이랑 109를 집어넣은 값이 일단 1 집어넣은 값보다는 확실하게 어떨까요? 작을 거예요. 그죠?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간격이 1이잖아. 여기는 간격이 0.5, 0.5밖에 안 되잖아. 그지? 당연히 요 값보다는 얘가 작을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고민은 뭐야? 그지? 108이냐 109냐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야. 108이냐 109냐 둘 중에 답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확신이 안 서면 108 넣어보고 109 넣어보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치? 108 넣으면 어떻게 돼요? 요게 이게 216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냥 108 곱하기 1인 거죠? 그죠? 여기는 얼마예요? 108이에요, 108. 자, 109 넣어봐요. 109 집어넣으면은 요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리고 얘가 109가 되니까 마이너스 109인데 뒤집어져 올라왔으니까 얘는 얼마예요? 109네요. 조금 크네, 얘가. 그치? 그러니까 가장 작은 값은 108에서 같겠네. 답은 108이다. 그치? 그래서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2차 함수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어야지 이런 풀이로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 함수, 등차 수열의 합은 2차 함수. 요거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186번은 풀었나요? 186번 한번 볼까요? 자, 186번. n이 자연수일 때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k에 대해서 얘를 요거라고 하자.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일단 이 부등식을 처음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조금 보기 좋을까요? AN을 찾는 게 목표니까 얘를 K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까요? K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자, 왼쪽 부분은 요 부분에서는 1을 더해가지고 K가 로그 2의 N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에서는 K가 로그 2의 N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K는 로그 2의 N보다는 크거나 같고 로그 2의 N 플러스 1보다는 작아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AN이니까 자, AN이 K 플러스 1이랑 같은 거잖아. 그럼 우리가 요 K 자리에다가 뭘 대신 넣을 수 있죠? 이게 넘겨가지고 AN 빼기 1이랑 같은 거 아니야? 얘가? 그지? 그럼 AN 빼기 1이 요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로그 2의 N 그리고 로그 2의 N 플러스 1 여긴 등호가 없었네. 그지? 요렇게. 그러면은 1 넘겨버리면 어떻게 돼? 자,
가운데 A에만 딱 남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플러스 1 되고 여기는 플러스 2 되겠죠.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내가 A1을 찾고 싶다. A1을 찾고 싶으면 요 부등식에다가 이제 n자리에 얼마 넣고 생각하면 돼요? 1 넣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1 넣고. 의민아, 여기다 n자리에다 1 넣으면 얼마부터 얼마가 돼요, 이게? 이쪽에 얼마 되지? 2에서부터 1에서부터죠? 1에서부터 얘가 3이야? 2까지 이렇게 되죠.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입니다. K가 정수니까 N도 정수, AN도 정수죠. 그러니까 A1은 얼마예요? 1이에요. 1. 그죠? 자, 같은 방식으로 A2는 2 집어넣은 거니까 2 이상 3 미만이 되죠. 그럼 A2 얼마예요? 2 되죠. 그러면 A3는 자, 얘가 로그 2의 3이니까 1점 몇에다가 1 더한 거잖아. 그럼 2점 몇부터죠? 2점 몇부터 이쪽은 당연히 3점 몇일 테니까 A3가 얼마지? 3이 되죠. 그 다음에 A4는 어때? A4는 3 이상 3 미만이죠. 얘도 어때요? 같은 수가 나왔죠. 그죠? 아하, 그렇다면 지금 봐봐. A3이 아니라 A4지. 자, 여기가 3이네하고 여기가 4이네하고 이렇게 둘이 같은 숫자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A5에서부터 얼마까지 같은 숫자 나오겠니? A8까지 같은 숫자 나오겠죠. 이거 2의 거듭제곱이 당연히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2의 거듭제곱이 되는 순간 정수가 바뀌니까. 그러면 요것들은 얼마가 나올 거냐면 4가 나오겠고, 또 그 다음에 A9부터 자, 또 2의 거듭제곱이 되는 순간 A의 16까지겠죠? 요거는 5가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또 A17부터 A32까지는 6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A33부터 문제에서 물어본 게 50번째까지니까 A50까지는 전부 7이 나오겠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요거는 쭉쭉쭉쭉 더해 가시면 됩니다. 아마 할 수 있죠. 몇 개인지 셀 수 있고 각각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싹 다 더하시면 287이 나올 거예요. 자, 라스트 4문제인데 일단 187, 188 중에 질문 있나요? 둘 다 풀었어? 승현이는? 여기 못 갔어? 푼 사람이 동서밖에 없나 그러면? 혜지 여기 풀었어? 자, 여기 두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끝장에 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89랑 92. 자, 89는 뭐 고민할 게 뭐 있어? 넣어봐야지, 그지? 뭐 할 일은 뭐 넣어보는 거밖에 없죠. 넣어봐야죠. 자, 일단 맨 처음에 1 넣어보시면 A1 더하기 A2가 1 넣으면 얼마니? 99인가요? 99. 자, 2 넣으면 A2랑 A3랑 더한 게 여기서 또 4자 가지니까 95. 그죠? 얘네 3 집어넣으면 A3이랑 A4랑 더한 게 91. 한 개만 더 쓸게. A4하고 A5하고 더한 게 87. 이런 식으로 가죠.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A1이 45라는 건 알고 있어요. 이렇게 쓸까? 자, A1이 45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A2가 지금 얼마라는 거야? 54. 그치? A1, A2 더해서 99가 돼야 되니까 A2는 54가 되는 거고요. 자, A3는 몇인가요? 그치? 여기 A2가 54가 되려면 A3는 41이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A4는 얼마인가요? 50. 그치? 요 식을 이용하면 A4는 50이 되겠고, 그 다음에 A5는 얼마인가요? 37. 요걸 이용하면은 37이 되겠고, 하나만 더 할까? A5랑 A6이랑 더한 게 여기서 또 4자가 지니까 83이잖아요. 요게 83이 되려면은 A6은 얼마가 돼야 돼? 46이 되고. 자, 이거 명확한 규칙이 이제 보입니다. 그죠? 단 두 개씩, 그러니까 하나씩 건너뛰어. 홀수 번째는 홀수 번째끼리 등차수를 이루고요. 짝수 번째는 짝수 번째끼리 등차수를 이루어요. 보이잖아. 지금 여기 45, 41, 37 4씩 짜가지고 있죠.
54, 50, 46 사식자 가지고 있죠. 그쵸?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쭉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얘도 0에 가까워지는 순간이 올 거고 얘도 0에 가까워지는 순간이 올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0보다 큰 마지막 항을 찾고 싶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거 여기서 찾아야 돼요? 이게 먼저 0에 도착하지 않겠어? 0보다 큰 마지막 항은 그럼 어디서 찾아야 돼? 요거 찾아야죠. 짝수 번째 중에 찾아야죠. 생각해봐. 똑같이 4씩 떨어지는데 얘가 더 큰 데서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까지 양수인 항을 갖고 있는 거는 요 라인 아니겠어 여기? 마지막으로 0보다 큰 마지막 항을 찾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요런 규칙대로 갔을 때 과연 0보다 큰 마지막 항은 누구냐? 이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생각하기 편하게 요 놈을 그냥 B1이라고 할게요. B1 얘를 B2 얘를 B3 이렇게 보시면 자 Bn의 일반항이 뭐냐면 4식자 가지니까 마이너스 4n이고 플러스 58이죠. 첫 항이 54가 나야 되니까. 그죠? 그럼 이 친구가 0보다 큰, 얘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마지막 n값을 구하는 거니까 58하고 4n 이렇게 되죠. 그럼 4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얼마니? 14점 몇몇몇. 그러면은 n은 얼마일 때? n이 14일 때. 자 그럼 n이 14라는 거는 b14를 말하죠. 확인하는 의미로 b14 여기다 넣어보면 n자리에다가 14 집어넣으면 얼마죠? 2 아닌가? 2인가? 맞나요? 그죠? 얘는 2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b14가 지금 마지막으로 양수인 항인 거 맞죠? 그 다음 항은 이제 음수로 떨어질 테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4잖아. 그치? 자 그러면 b14라는 거는 요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몇 번째 한 거 같은 거야? A28하고 같은 거죠. 그쵸? A28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수 K의 최대값은 28이 되겠다. 그치? 네. 그래서 일단 집어넣어가지고 규칙을 찾고요. 그 규칙을 찾아서 왼쪽 라인과 오른쪽 라인 중에 마지막까지 양수인 항이 나오는 거 오른쪽 줄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190번 볼게요. 자, 190번은 첫인상은 굉장히 어렵게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핵심은 얘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요놈의 그래프랑 요놈의 그래프를 일단 그리는 게 핵심인데, 자,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유리함수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자, 일단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일단 점근선, 그치? 점근선. 이 첫 번째 그래프는 점근선이 어디야? x는 마이너스 1의 하나의 점근선이 있고 y는 마이너스 n의 점근선이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쯤에 있겠다. 여기쯤에 이렇게 점근선 하나 그어놓고 n은 얼마인지 모르겠어. 마이너스 n은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음수 쪽에다가 대충 뭐 여기쯤 그어놓을게. 이렇게. 그래서 요게 y는 마이너스 n, 요게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근데 점근선을 그리고 나서도 이거 그냥 뭐 대충 이렇게 그려버리면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조금 정확하게 그리고 싶을 때 확인하는 최소한의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는 절편이죠. 자, 요 그래프의 y절편 x에 0 넣으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x에 0 넣어보면 얼마야? n 지나네요. n, 그치? 0,n을 지나.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n을 여기쯤에 잡았으니까 플러스 n은 여기쯤에 여기를 지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x절편도 한번 찾아볼까요? x절편 y에 0 넣을게요. y에 0 넣으면 n이 넘어가니까 n은 x 플러스 1분의 2n이에요. 그럼 얘가 2란 얘기 아닌가? 얘가 2가 되려면 x는 얼마야? 1이지. 그럼 1,0이라는 포인트를 지나가는, 그지? 여기하고 여기를 지나가는 유리함수예요. 점근선이 이렇게 있고. 그럼 느낌 오죠? 저 이게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가야죠. 아이고.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요런 유리함수죠. 그죠? 자, 요게 왼쪽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하고 y는 2n입니다. 그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니까 점근선 그릴 때 여기쯤에다 이렇게 마이너스 2 그려주시고 x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는 2n이니까 여기가 n이면은 2배 정도 와가지고 여기쯤에다 이렇게 여기가 y는 2n. 그리고 이번에는 차이점이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죠. 여기 그지?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이제 요 아래쪽에 그려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지? 요거와 요거를 기준으로 원래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요쪽이랑 요쪽이 그려지는 거잖아. 그지? 점근선을 기준으로 여기 그려지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 놈도 우리가 절편을 확인을 해보면 일단 y 절편을 확인하기 위해서 x에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n 플러스 2n이니까 플러스 n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친구랑 y 절편이 어때요? 같아요. 그렇죠? 똑같이 여기를 지나가요. y 절편 n을 지나가고 자 x 절편 확인하기 위해서 y에다 0 집어넣으시면 또 x 플러스 2분의 2n이 요게 2n이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요게 1 나와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여기가 그럼 y 절편 x 절편. 그럼 느낌 오지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요런 유리함수가 되겠다.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이 두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내부 또는 경계 여기잖아. 요렇게 와서 요렇게 되는 요 부분. 요 부분에 찍혀 있는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래프가요 아주 좋은 포인트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어차피 정수점이라는 거는 여기 라인하고 여기 라인하고 여기 라인이 세 줄밖에 없는데 이 양 옆에 라인은 하나밖에 생길 수가 없죠. 정수점이. 이게 n 값이 아무리 커도 여기서 위로 한 칸 올라가면 무조건 이 영역을 벗어나지 않나? 그러니까 이 끝에 있는 요 점 하나하고 요 반대쪽 끝에 있는 요 점 하나 이렇게 두 개 점 빼고는 전부 다 이 가운데 줄에 있는 점만 세면 돼요. 맞니? 왜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데 정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지? 정점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양옆에 요거랑 요거 요 두 점 빼고는 전부 다 요 y축 위에 있는 점만 세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y축 위에 있는 점이라는 게 자 여기 0이 있을 거고 1이 있을 거고 땡땡땡땡 해가지고 n까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줄에 있는 정수점은 n에서부터 아니 0에서부터 n까지죠. 개수가 몇 개야? 요 0부터 n까지 n개일까요? n 플러스 1개일까요? n 플러스 1개입니다. 그 n 플러스 1개에다가 요 양 날개 여기 왼쪽에 하나 여기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만 더 포함시켜주면 그게 늘 정수점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AN이 n 플러스 3이에요. 그치?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죠? n 플러스 3이에요. 그럼 n 플러스 3을 시그마 1부터 5까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야 답은? 30이죠, 30.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풀어봤고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수원에 대해서 세 단원에 똑같은 분량의 숙제를 줄 거예요. 그래서 좀 열심히 좀 풀어보고 이거는 니네가 한번 풀어보고 와야지 풀이를 듣는 게 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응? 안 풀어보고 그냥 오면은 그 친구들한테 맞춰서 설명해 줄 수가 없어. 한번 풀어보고 와야 그래야 좀 설명을 듣는 게 더 의미가 있다. 꼭 풀어보고 오시고 자 오늘도 모의고사 한 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